Creative thinking was also behind. 창의적인 생각은 또한 뒤에 있었는데 무엇의 뒤에 있었냐면 Josephine Cochrane'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조세핀 코크레인의 현대식 식기세척기의 발명 뒤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이죠. 식기세척기. Before her time, 그녀의 시대 전에는 people used to place dishes in a dishwasher. 여기에서 used to라는 표현이 나오죠. used to는 과거에 대한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엇 하곤 했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would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used to를 w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동사 배울 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used to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동작을 나타낼 때와 상태를 나타낼 때 둘 다 쓸 수 있었는데 would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두었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would와 used to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used to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같이 정리를 하는 표현이 있었죠. 비슷하게 생긴 세 가지 표현. 일단 비동사가 없이 그냥 used to는 방금 전에 봤듯이 과거에 대한 습관을 나타내어서 무엇 하곤 했었다 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가 있는 be used to의 형태이고 그리고 뒤에 ing가 온다 하면 여기에서의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뒤에 ing가 왔다는 건 전치사 to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 to, ing 형태일 때에는 무엇 하는 데에 익숙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왔다면 이 형태는 사실 요 사이에 경계가 있고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주의 수동형 사용되다인데 요 뒤에 투부정사 부분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이제 뭐 하는데 사용되는지 그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데 무엇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입니다. 관련 표현을 같이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used to 다음에 병렬 구조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식기세척기를 이용했는지가 설명이 쭉 되는데 place dishes in a dishwasher 일단 처음에는 접시를 식기세척기 안에 두고 add water 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죠. let 하게 합니다. Scrubbers clean the dishes. 이제 소리, 수세미가 접시들을 닦게 하곤 했습니다. 라고 병렬 구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인 let이 사역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사역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구조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쓰인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There was a problem though.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though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데리고 오는 역할이 아니라 문장 맨 뒤에 쓰이면 하지만 그러나 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e scrubbers sometimes badly damaged dishes. 소리, 식기세척기 안에 있는 소리, 때때로 매우 심각하게 손상을 시켰습니다. 접시를. Cochrane approached the process of dishwashing differently. 코크레인은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설거지의 과정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여기에서 approach라는 동사는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부분이 approach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말은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approach 다음에 어디에 접근하다의 의미라도 전치사 to와 같은 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the process of dishwashing이 목적어이고 differently는 approach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형태로 왔습니다. 보어 자리가 아니고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겠죠. She used water itself. 그녀는 물 그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제기대명사 itself가 나옵니다. 제기대명사 itself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제기용법.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첫 번째 강조용법, 두 번째 제기용법. 두 번째부터 보면 제기용법이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그러니까 주어가 그 동작을 행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요 목적어 자리에 쓰는 self를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어는 생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용법의 특징은 생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요소 뒤 혹은 문장 맨 뒤에 쓰는 제기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없어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한번 보면 She used water itself. 이 부분에서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왔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용법에 해당되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Water pressure, 물의 압력을 사용해서 instead of scrubbers, 솔 대신에 물 자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을 보면 She thought that,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high water pressure, 높은 물의 압력이 would do the job of scrubbers, 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가 thought라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하위절에 해당되는 대절에서도 will이 하나 과거의 형태로 would 형태로 쓰였다는 걸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damage the dishes less. 그리고 접시의 손상을 덜 시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죠. Her machine, which pumped hot soapy water onto dishes, became successful in restaurants and later in homes.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요 쉼표이죠. 쉼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고 격도 한번 살펴보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면 which pumped hot, 뜨겁고 soapy water, 비눗물, 뜨거운 비눗물을 접시로 펌프질하는 때 그녀의 그런 기계가 became successful, 성공적이었습니다. 식당과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에서도. This example again shows that 이 예시가 보여줍니다. Creativity is the result of thinking differently. 창의력이라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요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이 이 예시의 주제와 다름없는 표현이에요. 이제 앞선 예시와 공통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라서 빈칸이 나오거나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like these famous inventors?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혹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구처럼이냐면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발명가들은 앞에서 나온 두 명의 발명가들을 얘기하겠죠. Luckily, 운이 좋게도 the answer is yes. 정답은 yes입니다. 그렇습니다. Creative thinking is a skill. Creative thinking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we can improve it. 우리는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건 창의적인 생각, creative think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creative thinking. 이 문장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장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란 건 특별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To think more creatively,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한번 끊고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되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명령문 구조입니다. Look for 하면 찾다죠. Look for many possible answers. 다양한 가능한 답들을 찾아보아라. Not just one.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A, not B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A, B가 아니라 의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개의 다양한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ask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또 your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나오죠. 이번에는 명령문 구조라서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명령문 구조일 때에는 우리가 주어는 you인데 생략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ask가 동사, yourself가 목적어 형태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 yourself이기 때문에 강조용법, 이번에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What if? 만약에 이렇다면, 뭐뭐라면 어떨까? 혹은 또 say to yourself. 여기에서 say to yourself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조용법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imagine, 한번 상상해보자 라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Also, 여기에서 접속부사 also가 나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죠. 또한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를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줄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don't 원래는 be afraid of 하면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be afraid of에서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When you do make mistakes, 여기에서는 when you do make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가 make인데 앞에 do가 한 번 더 나왔죠. 이런 do를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do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try to learn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에서 대명사 them은 실수를 가리키는 거겠죠.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해도 그냥 그것으로부터 배우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As Albert Einstein once said, 아인슈타인이 한때 말했듯이 anyone 다음에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됩니다. 누군가인데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여기에서 한번 관계대명사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동사가 나오죠.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 형태의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는 걸 보니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누군가는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걸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거 중학교 때에도 여러 번 배웠었는데 이렇게 띵 붙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Most importantly, do not forget that creativity i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여기에서 이제 접속 부사는 없지만 most importantly가 다음 조언에 해당되는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뭘 잊지 않는 것이냐면 forget that 하고 대절이 나오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초하고 있는데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도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훈이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You need to keep learning new things. 당신은 keep ing 하면 계속 무언가를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keep ing. 그래서 우리가 계속가 하면 keep going 이런 표현 쓰죠. keep ing는 무언가를 계속하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at way, 그 방식으로 you will have the tools for creativity. 당신은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Who can imagine?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Shakespeare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어떤 셰익스피어냐면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셰익스피어를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혹은 베토벤인데 어떤 베토벤이냐면 without his ability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베토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투부정사 부분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하고 명사인 ability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지금의 셰익스피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시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널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피아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창의성을 위한 기반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riddles? 왜 수수께끼인가? Lots of people enjoy riddles.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즐겨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offer a chance to think in fun ways. 여기에서 they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수수께끼, riddle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수께끼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to think in fun ways,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용법을 생각해보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answer to riddles,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are really obvious. obvious 하면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rarely는 앞에서 준부정, 거의 무엇이 아닌 이라고 배웠죠. 복습해보자면 barely, hardly 등과 같은 표현 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obvious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obvious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bvious는 분명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certain, clear 등이 있겠죠. 반대말로는 uncertain, unclear 모두 가능합니다. uncertain, unclear,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unknown, 그리고 애매모호한, 중의적인 이라는 뜻으로 ambiguous 등의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어가 있을 때에는 반대말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반의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보면 to solve a riddle,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죠.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you have to think creatively. 당신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You need to collect clues. 당신은 힌트를, 단서들을 모아야 하고 think outside the box. 박스의 밖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nk outside the box, 본문 맨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try this riddle.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 am a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가볍대요. 여기에서 비교급 표현이 쓰였죠. 비교급 er, than. 나는 깃털보다 가볍지만 but no one can hold me. 아무도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랜 시간 쥐고 들 수는 없습니다. What am I? 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인지 상상이 가나요? 한번 다음 문장도 보면 Do you know the answer? 정답을 알고 있나요? There are two useful clues.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 형태인데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가 something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And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hoard. 여기에서 첫 번째 클루가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이고, 그리고 hold. 이제 hold라는 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hold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의미, 이렇게 두 가지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If you combine the clues and think hard, 여기에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을 같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것, 이게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생각해보라 라는 건 창의성을 유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클루를 한번 결합을 시켜서 열심히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hard는 이미 부사 형태입니다. 우리가 hard 한번 정리해보면, hard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합니다. 열심인, 단단한 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고 열심히 라는 부사 형태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hard에 ly 붙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앞에서 했듯이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 무엇 아닌 이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심히 생각한다라고 의미가 표현이 될 때에는 hardly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You may be able to figure out the answer. 아마도 당신은 답을 한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figure out은 이해하다,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정답은 뭐냐면 breath, 숨이라는 것을,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시험과 직결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breath는 명사 형태로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런데 뒤에 이 하나가 추가된 형태의 단어가 있죠. 이가 하나 더 붙으면 한국말로도 뜻이 더 길어져서 동사의 형태로 숨을 쉬다의 표현이 됩니다. Your breath, 당신의 숨은 obviously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당연히 분명하게 가볍습니다. And you cannot hold or stop it for long. 여기에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이 마찬가지로 breath이죠. 하지만 오래 참을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영어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데, 아까 hold라고 했죠? hold. 우리가 숨을 참다라고 할 때에도 hold breath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동사의 클루를 하나 던져준 거였어요. 숨을 참거나 오랫동안 멈출 수는 없습니다. Now 이제 see if you can solve another riddle. 이제 다음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There is a greenhouse. 초록색 집이 있대요. Inside the greenhouse. 초록색 집 안에는 There is a house white. 흰색 집이 있대요. Inside the white house. 흰색 집 안에는 There is a red house. 빨간색 집이 있대요. Inside the red house. There are lots of babies. 많은 아기들이 있대요. 빨간색 집 안에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았나요? 초록색 집인데 초록색 집 안에 흰색 집이 있고
흰색 집 안에 빨간 집이 있고 그 안에 베이비들이 많이 있대요. 답은 뭘까요? 답은 바로 수박, 워터멜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이비가 이제 이 식물의 베이비라고 하면 식물의 베이비는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나타내는 게 약간의 힌트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답은 워터멜론이었습니다.